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헤드 스피드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헤드 스피드 올리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면 어디서는 힘을 빼고 헤드를 툭 던져야 한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힘을 줘서 헤드를 강하게 털어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분명 두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인지, 또 힘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집중하시면 헤드 무게로 던져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인지 2015 보그너 MBN 여자 오픈 우승자이자 KLPGA 정규 투어에서 10년 연속 활동한 선수만 들어갈 수 있으며 역대 24명밖에 없는 K10 클럽 멤버인 하민송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 하민송 프로입니다. 네, 일단 헤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요,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은 저는 오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른손에 힘이 빠져야 헤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헤드 스피드가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오른손에 힘을 왜 쓰면 안 되냐면, 오른손에 힘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왼손이 스쿱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스쿱이 진행되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손등은 항상 스쿱이 아닌 항상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요. 네, 하민송 프로는 오른팔에 힘을 빼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스윙 때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흔히 엎어치는 형태의 스윙을 하기 쉽고 왼손목에 스쿠핑 동작도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헤드 스피드가 현저히 느려지죠. 그러면 팔에 힘을 빼주는 게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 걸까요? 팔은 힘을 내는 부위라기보다는 힘을 온전히 전달하는 전달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힘의 전달을 중간에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민송 프로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신경을 쓰면 좋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 오른손에 힘을 빼려면요, 어깨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깨와 오른손은 약간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어깨에 힘이 빠져야 오른손에 힘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 때부터, 자, 우리가 그립을 잡았을 때 오른손이 너무 살아있기보다는 어깨에 힘을 빼주면서 약간 오른손이 살짝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느낌을 받도록 어드레스를 서줄 거예요. 네, 그 다음 백스윙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깨에 힘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칠 때 이 헤드가 공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레슨을 할 때 헤드의 방향은 항상 오른발 이렇게 오른발 옆쪽으로 헤드가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떨어지는 방향을 잡고 골반을 팡 돌려줬을 때 정타나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 쪽으로 자꾸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바로 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서 이 팔로스로 할 때 조금 헤드 스피드를 많이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까 헤드 방향은 오른쪽 발 쪽으로, 자, 오른쪽 발 쪽으로 떨어지면서 힙턴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른팔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이 빠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부터 중요하다고 하죠. 어드레스 때 어깨에 힘을 빼고 오른 팔꿈치 오금이 정면을 보며 살짝 구부러져 있는 자세를 하면 오른팔에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드레스 자세는 골프의 전설 베노건 또한 강조한 자세인데요. 베노건은 본인의 저서에서 어드레스 때 팔을 이렇게 세팅해야 몸과 팔에 일체감이 생겨 팔에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말과도 같죠. 우리 몸은 의도보다 자세에 훨씬 민감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힘을 빼야지 해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힘을 빼기가 힘들죠.
반면 어드레스 자세에서 오른 팔꿈치 오금이 정면을 보고 살짝 구부러진 자세를 취하면 어깨 관절의 긴장이 풀리고 손목도 자연스럽게 릴렉스 됩니다. 이 자세가 힘을 뺄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두 번째 포인트로 다운스윙 구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드레스 때 힘을 잘 빼고 백스윙을 올렸는데 다운스윙 때 헤드를 공으로 바로 보내려고 하면 또다시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며 클럽 헤드가 오른발 쪽으로 그대로 떨어지게 두고 힙턴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스윙 때 팔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팔이 올라갔던 길 그대로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둬야 하는 것이죠. 이는 KLPGA 통산 7승에 빛나는 김혜린 프로 또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김혜린 프로는 팔은 접혔다 펴졌다만 하면 되고 몸이 회전하면 그게 골프 스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아마추어 골퍼들이 흔히 수직낙하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있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해야 팔에 힘이 빠지고 지면으로부터 생성된 힘을 클럽 헤드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팔에 힘을 빼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수건 같은 걸로 조금 오른손에 이제 힘 빼주면서 이렇게 코어 쪽으로 힙턴을 해주면서 손이 이렇게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수건 정도의 무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장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스윙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오른손을 놔줄 거예요. 제가 자 오른손을 놔주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조금 해주다 보면은 왼쪽 발이 쭉 펴지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스쿱도 되지 않고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헤드 스피드를 조금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스윙 중에 오른손을 놓는 연습은 오른팔의 개입을 의식적으로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클럽을 놓는 불안정함 속에서 손이 아닌 몸통 회전에 집중할 수 있죠. 이 연습을 통해 오른팔에 힘이 빠지는 감각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힘을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힘을 줘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 다음에 힘을 조금 주셔야 되는 부분은 허리, 골반, 이렇게 코어 쪽, 골반이나 허리, 복부 쪽에 힘이 들어가야 빠른 헤드 스피드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빠른 헤드 스피드를 내더라도 제어하지 못한다면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내는 거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힘을 줘야 하는 약간 코어 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민성 프로가 힘을 줘야 하는 곳은 코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어에 힘을 쓸 수 있어야 빠른 스피드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헤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스피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코어가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회전력을 버틸 수 있는 강한 축을 잡는 역할도 해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골프 스윙에서 보통 헤드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것이 동작을 순간적으로 멈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어를 통해 아무리 강한 회전력을 만들어내더라도 그걸 버텨줄 수 있는 축이 있지 않으면 그 힘을 클럽 헤드로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이 스피드를 만들어내면서도 그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쓸 때 축이 흔들리는 경우는 체중 이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영상을 보시죠. 우리가 체중 이동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생각하는데 백스윙을 올려서 체중이 왼쪽으로 갔을 때 체중 이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는 말인데 자, 백스윙을 올렸을 때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머리까지 같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라고 했을 때 이 체중이 온 몸의 체중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쳐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들어서 이렇게 쳤을 때 원래 이렇게 치진 않습니다. 이렇게 쳤는데 자, 백스윙 들어서 자, 슬로우 모션으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 머리가 떨어져 있고 헤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체중은 여기를 밟고 있을 거예요. 네, 밟고 있을 거라서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하는 체중 이동할 때 머리가 같이 넘어가는 부분은 꼭 머리가 같이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체의 무게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체의 무게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체중이 왼쪽으로 갈 거고 머리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떨어지셔도 체중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이동을 하려는 걱정보다는 머리가 조금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헤드 스피드에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 이동을 할 때 온몸의 체중을 다 왼쪽으로 넘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축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머리까지 같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안 좋은 동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할 때 축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헤드 스피드를 높이려고 과하게 체중 이동을 생각하기보다는 머리를 잡고 스윙의 축을 유지하려고 해주는 게 헤드 스피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체중이 과하게 넘어가고 축이 무너지는 이유도 결국 코어에 제대로 힘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코어에 힘을 주고 스윙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막연해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코어에 힘을 주고 스윙한다는 생각보다 어떤 자세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시면 오히려 코어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일단은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힘을 쓰다 보면은 왼쪽 앞발이 이렇게 들리면서 정타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헤드 스피드 늘리는 훈련을 할 때는 저는 항상 공을 왼쪽 뒤꿈치에 공을 끼워 놓고 연습을 합니다. 하고 나서 자, 백스윙을 잡아주고 우리가 공을 끼워 놔서 왼쪽 앞발을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골반을 이제 힘을 쓰겠다고 골반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전은요. 회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스피나웃 그냥 골반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들어줬을 때 자, 이 스파인 앵글만 잡아주게 된다면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 복근 쪽에 충분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 앵글을 잡아주고 골반을 조금 목표 방향 쪽으로 밀어주면서 여기에서 걸렸을 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이 코어 쪽에 힘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시면은 세게 칠 때 훅이 많이 나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렇게 왼발만 잘 잡아줘도 훅은 현저히 나지 않으니까 왼발 앞꿈치를 충분히 밟아준 상태에서 스윙을 크게 휘둘러 주셔도 왼쪽으로는 가진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신감도 생겨서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척추각을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하시면 코어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몸은 의도보다 자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어에 힘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척추각을 유지하는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코어의 올바른 쓰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알았으면 이제 그 힘을 쓰는 구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힘을 쓰는 구간은 어디인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힘을 쓰는 구간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개비를 휘두르더라도 앞쪽에서 소리가 나게 해라 라는 이제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백스윙에서 저는 공 맞는 구간까지 힘이 생겨야 그 다음에 팔로우가 좀 원활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공 맞고 팔로우 부분에서 휘둘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몸도 앞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헤드 스피드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하민성 프로가 힘을 쓰는 구간은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 사이 구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헤드를 던져주려면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힘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팔로우 스루 구간에 헤드가 던져지는 것은 백스윙 탑에서부터 임팩트 지점까지 힘을 쓴 다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동작일 뿐입니다. 팔로우 스루 구간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죠.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힘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공에 100%의 힘을 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골퍼들이 이렇게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지점까지 힘이 쓰여야 한다는 건 알아도 계속 임팩트 지점 이후에 힘이 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인지 영상을 보시죠. 자,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체중 이동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따라가 버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체중 이동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좌양자에 가깝거든요. 근데 좌양자에 가깝다 보면은 이 체가 엎어 들어가요. 엎어 들어가다 보면 찍혀서 거리도 안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 스핀도 많이 먹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이 상체가 남아 있고 하체가 돌아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플랫하게 들어오면서 약간 어퍼블로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상하체 분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이 늦게 써지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상하체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시퀀스가 안 지켜지는 것이죠.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다운스윙 때 골반, 몸통, 어깨 순서로 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하체 분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다운스윙 시 골반과 몸통이 한꺼번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힘을 써야 할 구간인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지점까지의 구간을 건너뛰고 임팩트 지점 이후에 힘을 쓰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되는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상하체 분리할 때 저는 중요한 게 백스윙 때 회전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깨에 회전량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체를 썼을 때 살짝 상체가 남으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될 수 있는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벽을 이렇게 왼팔로 밀면서 여기가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 우리가 충분히 백스윙이 회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충분히 약간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가 편하게 하체를 돌려도 얘는 따라오겠지만 충분히 회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체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여기를 쭉 왼쪽 어깨가 쭉 등 쪽이 쭉 당길 때까지 들어주시고, 자, 머리 위치를 그냥 저는 백스윙에 두는 편이에요. 네, 백스윙에 두면서 자, 우리가 충분히 돌았을 때 허리만 돌려줘도 우리 상체는 충분히 늦게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상하체 분리는 무조건 백스윙 때 이 왼쪽 어깨가 충분히 돌아줘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민송 프로는 백스윙에서 충분한 회전을 해주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골프 스윙에서 상하체 분리는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PGA 선수들도 평균 5도 정도 상하체 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죠. 다운스윙 때 아주 찰나의 순간만 상하체 분리가 일어나고 상체가 딸려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백스윙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운스윙 때 힘을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민송 프로는 백스윙 때 등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도록 충분히 회전을 한 후 다운스윙 때 머리는 그대로 두고 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상하체 분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하체 분리를 하기 위해 다운스윙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충분한 백스윙에 먼저 신경 써주시면 백스윙 탑부터 임팩트 지점까지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하체 분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오히려 스윙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프로들은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곳과 이곳을 분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요즘 이제 영상들이 잘 나와 있어서 특히 여자 프로들의 스윙, 슬로우 모션을 좀 많이 보게 되시는데, 제 스윙을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운스윙 스타트할 때 이 골반과 하체가 굉장히 많이 열려 보이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팔은 좀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체가 열린 거에 비해서 팔이 안 따라와서 그걸 보시고 상체와 하체를 좀 더 분리를 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를 많이 분리시키는 동작을 한다기보다는 프로들은 결국 팔이랑 몸이 좀 더 잘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체가 아니고 팔이랑 몸.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보셨을 때 하체만 도는 게 아닌 요 갈비뼈가 있는 상체 몸통 부분을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좀 더 하체 돌 때 상체도 이 몸통도 같이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손이 뒤에 있고 요 하체만 도는 느낌으로 보여지실 수 있으니 너무 슬로우 모션을 많이 보지 않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체와 하체의 시퀀스가 더 잘 맞아야, 결국엔 정타에 더 잘 맞아야 거리가 훨씬 더 쉽게 멀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너무 하체만 돌아버리면 클럽을 잡고 있는 상체가 공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또 손으로만 치게 되는 스윙이 나오게 되실 거고, 하체만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왼쪽 어깨, 상체도 같이 하체를 따라서 돌아주셔야 클럽이 공 쪽으로 잘 도달하면서 더 좋은 임팩트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체를 과하게 쓴다는 느낌보다는 이 상체,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의 어떠한 이제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끈에 뒤틀림 없이 다 같이 통으로 도는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퀀스가 나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막 덮어진다고 하면 자세가 이제 어깨가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저는 진짜 정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동작이거든요. 어깨가 맞을 때 이렇게 덮어지는 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원래 스윙할 땐 몸이랑 팔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옆으로 돈다고 손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손은 밑으로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리가 되면서 몸이 옆으로 돌아가 주면 진짜 좋은 건데,
보통 아마추어분들은 몸이 옆으로 돌면 옆으로 돌아서 아웃인이 됐다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예 다릅니다. 약간 야구 자세만 봐도 몸 옆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채는 뒤에서 나오고. 근데 이 자세가 정말 거리 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자세거든요. 골프 칠 때도 몸은 옆으로 도는데 클럽은 뒤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면 몸이 뭐 덮어지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거죠. 몸은 옆으로 돌고 다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몸은 좌우 회전, 이제 손은 위아래로. 이걸 제가 조절할 수 있어야죠, 이걸. 네, 프로들이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몸과 팔입니다. 몸통은 오히려 한 번에 같이 회전하려고 한다고 하죠. 몸과 팔의 분리라는 것은 다운스윙 때 몸이 회전하고 팔은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팔이 뒤에 남아있게 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상하체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상하체 분리 동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동작이 아니라 스윙의 순서, 즉 시퀀스가 지켜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한 채 억지로 상체와 하체를 비틀어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체 분리 동작을 따라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디스크가 터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잘못된 부위를 억지로 회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체 분리라고 하면 척추에서 허리 쪽, 즉 요추가 회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위를 억지로 회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골프 스윙 중 상체의 대부분의 회전을 담당하는 부위는 요추가 아닌 흉추입니다. 해부학적으로 흉추는 약 35도에서 40도 정도의 회전이 가능하지만 요추는 구조적으로 약 5도에서 7도 정도밖에 회전하지 못합니다. 이 요추를 억지로 비틀어 상하체 분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허리에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앞의 설명처럼 몸과 팔의 분리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요추가 아닌 흉추에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소율 프로와 김홍택 프로의 설명처럼 몸통은 오히려 동시에 회전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KLPGA의 노승희 프로 역시 그런 느낌의 다운스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는 백스윙 탑에서 이 내려올 때 이 왼쪽 팔이 그냥 몸에 붙어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상체는 회전을 하나도 안 하고 하체만 빨리 열리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왼쪽 골반이랑 왼쪽 어깨랑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백스윙 탑에서 이 전체를 열어주시는 느낌으로 하면은 좀 타이밍을 잘 맞추실 수 있고, 또 턴을 하게 되면 헤드가 어쨌든 떨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턴을 하고 이 앞으로 나갈 때는 오른쪽 골반을 좀 공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이 몸의 타이밍을 잘 맞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하체 분리를 하라고 많이 하는데 상하체 분리를 하라고 하시면 너무 따로 몸이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통을 너무 분리를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골반이랑 어깨를 하나로 생각하시면은 좀 타이밍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노승희 프로 역시 억지로 상하체 분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몸통을 함께 회전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스윙의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운스윙은 하체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상하체 분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상하체 분리는 다운스윙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동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백스윙에서 상하체 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스윙에서는 골반보다 어깨가 더 많이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상체와 하체 사이의 회전 각도의 차이, 즉 상하체 분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운스윙에서는 억지로 상체와 하체를 따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그 각도를 유지한 채 함께 회전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몸과 팔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몸통을 동시에 회전하는 느낌을 가지더라도 팔은 자연스럽게 뒤에 남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 스윙에서는 하체가 먼저 리드하는 스윙이 되는 것이죠. 즉 프로들은 억지로 허리를 비틀어 상하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분리 상태를 유지한 채 올바른 순서로 회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몸과 팔의 분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승희 프로는 몸을 회전하면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 몸과 팔의 분리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팔이 이렇게 다운스윙 때 힘을 쓰려다 보면 공은 앞에 있고
팔의 위치는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간격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공을 쳐야지 하고 이렇게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흔히 수직 낙하라고 하잖아요. 다운스윙 때 팔이 이렇게 딱 드랍되고 그리고 몸이 회전을 해서 공을 치면 얼마나 좋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러려면 다운스윙 때 팔만 이렇게 수직 낙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동안 몸을 써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몸이 팔이 잠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 때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야만 팔이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 팔을 쓰면 그 사이에 몸은 멈추고요. 몸을 쓰면 그 사이에 팔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손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다운스윙 때 몸을 먼저 시작해 주셔야 그 흔히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팔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싶으시면 절대 팔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팔이 이렇게 힘 빠져서 중력에 의해서 딱 드롭될 동안 몸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야 이 동작이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하시고, 백스윙을 하는 게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 하고 둘에서 바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인데요. 여기서의 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둘 할 때 골반이 1cm라도 좋으니까 왼쪽으로 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팔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몸과 팔을 분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몸은 멈춘 상태에서 팔만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때 수직 낙하라는 표현이 유행하며 엎어치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몸은 신경 쓰지 않은 채 팔만 아래로 떨어뜨리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스윙에서는 오히려 더 엎어치기 쉬워집니다. 황일림 프로의 말처럼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 팔이 먼저 덤비지 않고 뒤에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일림 프로가 하나의 백스윙, 둘에 팔은 그대로 두고 몸만 살짝 회전하고 셋에 나머지 스윙을 하는 연습을 알려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둘 동작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백스윙이 완전히 멈춘 다음 둘 동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동작은 백스윙과 다운스윙 사이, 즉 전환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백스윙이 완전히 멈춘 뒤가 아니라 백스윙 탑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에 이미 몸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전환 타이밍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가끔 트랜지션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거를 신경 쓰실 때 백스윙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렇게 느끼시려고 하면은 조금 늦으신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이 다 간 다음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이제 끝날 때쯤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트랜지션의 느낌은 올라갔을 때 이제 하체가 조금 쓰이면서 시작이 되면 이쪽 부분이 조금 스트레칭 되면서 트랜지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제 트랜지션 때 살짝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은 하체가 먼저 시작되는 올바른 트랜지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샷을 해보겠습니다. 네, 송가은 프로의 설명처럼 중요한 것은 백스윙이 완전히 멈춘 다음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백스윙 탑이 완성되어 갈 때쯤 다운스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몸과 팔의 분리, 수직 낙하, 상하체 분리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트랜지션 타이밍이야말로 많은 골퍼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상하체 분리 동작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시겠지만 계속 의식하며 연습하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